지금 뭐 첫 번째 피자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증여세 아끼는 방법 또 있으면 조금 더 알려주시죠. 일단 본인이 집을 두 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들 신혼집으로 한 채를 증여하고 싶은데 아들 단독 명의로 증여하지 말고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는 게 증여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을 아들 단독 명의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5,700여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을 하게 되면 2억, 2억씩 증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증여세를 합하면 4,700여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상가를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증여세 좀 적게 내려면 장인이 와이프, 딸 이렇게 세 사람한테 이렇게 공동을 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좀 덜 내나요? 맞는 얘기 증여세는 당연히 줄죠. 그래요? 당연히 준다는 얘기죠. 오, 예스. 최영민 씨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려면 증여세하고 상속세하고 사실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다가 과세를 해갖고 그걸 상속 지분별로 나눠갑니다. 근데 증여세는 받은 증여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누진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쪼개갖고 증여를 받는 게 그 증여세, 세율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은 배우자한테 주고 부동산은 자식들한테 주라. 왜 그러냐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증여의 경우는 6억까지는 이제 안 물거든요. 6억 이상 되면 물어야 되고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 10억까지는 또 안 물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 막 있다면 큰 돈은 배우자한테 주는 게 좋고요. 그럼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빚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가 더 돼요.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얼마 못 주잖아요. 3천 정도밖에 못 주니까 부동산을 줘야지 조금 절약이 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배우자한테 주고 부동산은 막 있다면 자식한테 주라. 이게 조금 팁으로 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팁, 항상 팁이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방접종도 엄마들한테 몇 개월에 이렇게 맞추라고 이야기하니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법대법에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스케줄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시작 시점을 좀 이야기해주고 스케줄화해서 아마 제시해준다 그러면 아마 전 국민이 굉장히 환호할 그래요? 것 딱 같아요. 해갖고 만들어 드릴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세는 그 3천만 원의 경우에 그 면제 대상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살 때 1,500만 원을 증여하고 12살 때 또 1,500만 원을 증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22살 때 3천만 원을 증여하고 32살에 3천만 원을 증여하면 토탈 9천만 원이 되죠. 근데 증여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전부 다 면제 대상이고요. 부부 간에는 6억부터 또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6억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6억씩 그 자기 부인한테 계속해서 주면은 그것도 또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 지금 물려주고 싶다. 지금 주는 게 나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게 나아요. 증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상속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3천만 원을 제외한 5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내외의 아파트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